안녕하십니까.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용변 훈련을 준비해 봤어요. 현장에 있다 보면 우리가 가르치는 거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ABA에 대한 이런 가르침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행동연세법, 행동형사법, 그리고 때로는 강화와 벌을 통해 가지고 또 속어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방법은 DTT를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용변 훈련 또한 ABA에서는 많이 다루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용변은 해결이 되거든요. 보통은 만 나이로 우리가 3세가 되면 3, 4, 5세가 유치원 과정이거든요. 3세가 되면은 이제 소변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가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한 4세쯤 됐을 때 소변의 뒤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아이는 좀 가능하고 어떤 아이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도 대변까지 이렇게 조금은 가려서 내가 누고 나서 뒤처리는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세가 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의 소변하고 대변은 가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소변의 뒤처리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변은 다 해결하고 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깔끔한 뒤처리는 안 될 때는 있죠.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보면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용변 훈련이 되어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발달이 지연되어 있거나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 아동, 때로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런 용변 훈련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연습이 잘 되지 않아서 뭐 기능 수준에 따라서 아니면 용변 자체로 인한 도전적 행동이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행동 중재로 가고, 그리고 기능에 따라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제가 알려주는 이 용변 훈련을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에 링크에다가 이와 관련된 측정하는 도구들도 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이런 용변 훈련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용변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은 나의 활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집에서만 용변을 해야 된다. 용변 처리가 안 된다. 어떤 도구를 들고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 항상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용변 훈련이 되면은 스스로 어떤 이동이나 시간에 대한 자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변 훈련은 이후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독립적으로 뭔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변 훈련을 할 때는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지적 능력이 2세 이상인가? 자, 2세 이상부터 어느 정도 이제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하고 소변 누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한 기준은 3세쯤 되면은, 자, 유치원 가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4세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소변 정도는 구분하고 스스로 소변을 누거든요. 그래서 지적 능력의 기준은 2세 이상을 본 거고, 아까 말했던 3세는 그걸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나이, 2세는 할 수 있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조금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경우에 이런 나이입니다. 자, 그래서 지적 능력이 2세 이상인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배변 의사 표현이 가능한가 라는 부분입니다. 신체적인 능력도 분명히 중요하죠. 하지만 배변을 누고 싶을 때 나는 이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이 안 되면 표현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게 언어로 나오면 제일 좋고요. 언어가 아닐 때는 몸짓, 자, 그림 카드 여러 가지 형태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배변 의사라는 거는 내가 분명히 변을 누고 싶다가 약간은 변을 다른 데 놓으면은 나 지금 배가 있고 대변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어떠한 멘드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멘드가 뭐예요? 어떤 결핍이거나 안 그러면 불쾌한 상황을 해소하거나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 이걸 요구함을 해가지고 나는 속이 거북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시원하게 뭔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나의 욕구와 관련된 거는 멘드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어느 행동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배변 의사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한번 해줘야 되고요. 훈련입니다. 훈련에서는 자, 시간과 상황에 맞춰 데려갈 사람이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가정에서부터 연계를 해야 되고요. 어린이집에서도 할 수 있고, 이게 연계를 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을 잘 알고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아마 그 정도 되는 아이 같으면
스스로 용변 훈련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은 집중적인 용변 훈련이 필요한 우리 그 발달 지연이나 발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 상황일 때 표현을 받아줄 수 있고 화장실에 갈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누군가가 협조가 가능하다, 도와줄 수 있다 라는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화장실은 어떻게 가는가 라는 부분도 있고요. 변기 거부는 없는가 라는 부분이 있어요. 변기 거부가 있을 때는 단순히 화장실을 가는 개념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변기를 처음부터 좋아하게 만드는, 안 그러면은 변기가 거부된다는 것은 용변에 대한 거부도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용변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방법들, 행동 중재로 한다든지 때로는 이 거부하는 것이 신체적인 부분일 때도 있거든요. 안 그러면 변기에 접촉하는 또 다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먼저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5가지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러면 다음 훈련을 할 때 어디에서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안 그러면 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건 아닌지 라는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준비물이 있어요. 용변 훈련할 때는 일단은 일반 팬티보다 두툼한 팬티가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왜냐면 용변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기저귀를 뗀다라는 개념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기저귀를 뗀다. 기저귀를 못 떼더라도요, 이 훈련을 할 때는 기저귀를 벗겨줘야 돼요. 왜냐면 기저귀에서 그냥 이렇게 소변을 누거나 대변을 누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면요, 우리가 화장실을 가는데 또 기저귀도 벗고 바지도 벗고 기저귀도 벗고 이렇게 개념으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저귀 있을 때, 안 그러면 훈련용 팬티가 있을 때는 체크를 하는 기준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이후에는 기저귀는 떼고, 그리고 기저귀를 뗐을 때 불쾌한 사항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돼요. 여기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하지만요. 예, 아무튼 기저귀를 떼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이나 편안한 장소가 되게 좋아요. 처음에 학교나 이런 부분도 괜찮지만은 왜 다른 장소에서는 소변을 절대 안 하고 대변을 안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 소변을 안 하면 실수도 줄겠죠. 그런데 실수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될 때는, 자, 연습을 할 때는 시도의 횟수가 약간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럼 처음에는 뭐냐, 적절하게 언제 실수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연습을 하게 된다. 뭐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소변이나 대변을 자연스럽게 편하게 누겠죠. 근데 학교나 다른 데서는 조금은 물이나, 안 그러면은 음료수가 될 수도 있고요. 물을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짠 음식을 좀 먹게 해가지고 소변을 자주 볼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그때 표현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은 성공할 수 있는 게 시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수는 줄이고, 그리고 소변이나 대변을 누는 거는 늘려나가야 되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이 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벌옷도 있어야 돼요. 실수를 할 때는 빠르게 그게 대해서 처리를 하고 여벌옷을 입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재가 좀 들어가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아이가 선호하는 강화물 꼭 있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행동 연쇄 같으면서도 DTT에 대한 느낌들이 좀 있죠. 자, 아이가 선호하는 강화물을 한번 성공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제공해 줌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행동을 더 강화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장실 변기, 자, 필요시에 유아용 변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유아용 변기 좋습니다. 근데 화장실 변기를 처음부터 쓰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유아용 변기가 있어서 거기에만 너무 습관이 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커버를 씌워가지고 화장실 변기 자체에 유아용을 같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어디로 하느냐, 유아용 변기에서 해가지고 화장실 변기로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연습을 할 때 뭐가 달려있죠? 일반화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은 화장실 변기를 크게 거부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아이의 신체적인 능력과 크기, 자, 신체적인 크기 말하는 거예요. 일반 화장실 변기에 앉아도 큰 무리가 없다. 안 그러면은 다른 걸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덜 구조화된, 그리고 덜 일반적이지 않는, 그러니까 즉 일반적인 환경 화장실 변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이동을 한다고 했죠. 변기 커버를 두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후에 그냥 자연스럽게 가려면은 그곳에서도 화장실 변기, 일반적인 변기일 겁니다. 자, 거기에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도 유아용 있으면 좋죠. 당연히 좋죠. 하지만 화장실 변기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LTO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장기 목표라는 겁니다. 장기 목표. 그래서 화장실을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도움을 받겠지만은 이후에 독립적으로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는 거. 자, 이 부분으로 가는 거고요. STO 같은 경우에는 단기 목표라고 합니다. Short, Long.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화장실을 독립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자, 젖었을 때 표시하기. 자, 필요하겠죠. 자, 어떠한 행동들, 레파토리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화장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레파토리고요. 자, 여기에 작은 단기적인 행동들이 모여서 하나의 화장실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하나의 레파토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능력들을 단기적으로 달성을 해야 화장실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젖었을 때 표시하는 거. 자, 멘드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이 멘드는 화장실에 대해서 요구하는 밑에 멘드하고 젖었을 때 하는 것도 이것도 멘드예요. 젖었을 때 표시하는 거,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화장지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적절하게 뒤처리하는 거, 그리고 변기 물 내리는 거, 바지 내리는 거, 바지 올리는 거, 손 씻고 말리는 거. 자, 다 중요합니다. 자, 다 체크를 해서 진행해도 상당히 좋고요. 뒤처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소변을 요구를 하고 적절하게 소변을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한 가지씩 접근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모든 거 바지 내리기 올리기 따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가 정말 신체적인 욕구에 의해서 소변을 누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자주 있지 않거든요. 아까 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여기 있는 부분들 다 연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앞에 했던 내용하고 좀 있어요. 아이에게 수분을 공급을 해요. 왜? 소변을 넣어야 되니까. 뭔가 넣어야 되니까. 짠 음식을 주는 것은 액체 소비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액체 소비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소변을 더 자주 보러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기저귀는 아니라고 했어요. 자, 독립적인 용변 훈련입니다. 자, 아이에게 멘드를 요구해야 돼요. 음성, 그림 가르치기, 때로는 제스처 다 상관없습니다. 아이가 요구할 수 있는, 우리가 여기서는 FCT 기능적 언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에게 적절한 옷을 입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연습을 할 때 그 벨트가 없는 바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후에 처음에는 맞아요. 적절하게 빠르게 실수 안 하려면은 스스로 편하게 내릴 수 있고 변기에 앉을 수 있는 그 옷이 낫거든요. 이후에 근데 아이의 나이가 더 들어가면은 멜빵이 있거나 벨트가 있는 이런 바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연습을 위해서 너무 쉽게 손이 갈 수 있는, 쉽게 동작이 갈 수 있는 걸로 시작을 했다면은 이후에 나이가 들 때 우리가 그 성기에 손이 가는 성적 행동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쉽게 벗을 수 있고 쉽게 손이 갈 수 있으면은 연습할 때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또 다른 성적인 도전적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경우도 많이 봤고요. 자, 많은 강화 중요합니다. 데이터 작성하셔야 돼요.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디부터 시작을 하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고 어디에서 끝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봐야 결정이 나오거든요. 데이터는 뭐예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그 데이터 체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프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스케줄과 결과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독립적으로 이용한다 돼 있었죠. 자, 스케줄을 어떻게 짜면 좋으냐라는 부분이에요. 한 개씩 또 자세하게는 또 들어갈 겁니다. 여러 가지 단기 목표가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도, 자, 그는 영역적인 부분 말고요. 자, 차례대로 이어지는 우리가 행동 연쇄적인, 아까는 단기 목표는 뭐예요? 요소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러한 요소들의 단기 목표들이 있어야 되고,
이 단기 목표 한계에서 어떻게 또 행동 연쇄적으로 단기 목표를 과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세분화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목표치를 또 다르게 나아가는 이런 단기 목표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ABA DTT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그 LTO를 작성할 수 있거든요. STO가 구분된. 거기에서 어떠한 요소를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집중을 해보면요. 우선은 15분마다 마른 팬티를 체크합니다. 체크한다는 거예요. 15분마다 체크를 해서 팬티가 말라 있는지 젖었는지를 체크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분마다 화장실에 갑니다. 체크하고 화장실에 가요. 자, 아이가 맨들을 하도록 요청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3일 연속 마른 날이 되면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거 달성했다는 뜻이에요. 자, STO2 15분마다 마른 팬티를 체크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는 15분마다 화장실 가는 거였죠. 근데 그게 아니라 30분으로 늘립니다. 자, STO3 세 번째 단기 목표입니다. 이보다는 수준이 더 높아지겠죠. 2까지 다 달성을 해야 3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15분마다 마른 팬티 체크하고 60분마다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0분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독립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맨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 이제 가고 화장실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독립적으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결과는 뭐냐? 마른 상태입니다. 이래 됐을 때 이제 성공을 했다는 거고, 여기에서 잘 해봐야 되는 거는, 항상 제가 강화 스케줄, 그리고 강화 비율 긴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단기 목표 하나 있죠. 이게 될 때는 칭찬에다가 모든 성공에 대한 강화물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이게 점차 많이 성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칭찬은 계속 유지합니다. 2차적 강화 페어링 되는 거. 그런데 1차적 강화는 조금씩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번 정도 성공을 하면 자 1차 강화를 한번 주고 또 2번 정도, 안 그러면 그 이후에는 3번, 4번 이렇게 늘려나가고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성공을 할 때는 1차 강화는 2번, 3번으로 늘리되 칭찬은 계속 잘할 때마다 주어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려면은 제가 이제 했던 강화 계획이라는 제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러한 우리가 강화를 적절하게 주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변기 사용은 결국에는 자연적인 강화로 가야 되거든요. 자연적인 강화가 무엇이냐? 우리의 일반적인 칭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실수를 했을 때 과잉 교정 절차, 이제 오타인데요. 과잉 교정 절차가 있는데,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라고 아이에게 상기시켜주고 속옷과 바닥을 청소하도록 한다. 여러 번 반복. 근데 우리가 과잉 교정 절차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조금만 어질렀는데 너 여기 있는 거 다 치워버려. 한 번 실수했는데 이거 교정하기 위해서 100번 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과잉 교정 절차는 현재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벌적인 방법이거든요. 혐오적인 방법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러한 교정 절차 말고 지금은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라는 말을 아이에게 상기시켜주고 강화제가 제공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화제를 주다가 안 주기 때문에 다음에는 내가 이 강화제를 받기 위해서 더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더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벌적이고 벌적인 방법 중에서도 이런 과잉 교정 절차를 하기 이전에 먼저 강화적인 방법으로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하고, 이 부분은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처음에 고려하는 이런 중재 절차는 아니다 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신속한 용변 훈련이 있습니다. 용변 훈련의 전체적인 절차가 있고요. 우리가 고속 용변 훈련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신속한 용변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자, Rapid Toilet Training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빠르게 용변 훈련할 수 있는 거 앞에 STO 있었죠. 어떻게 실행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기초선 체크입니다. 아까 15분마다 마른 팬티 체크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스케줄 간격을 좀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처음에 설정할 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 조절도 체크할 수 있어요. 말했지만은 스스로가 어느 정도 이걸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초반에 기초선을 통해서 하고, 이 기초선에 따라서는 아까 15분을 했지만은 이게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방광 조절 체크하는 부분을 하면요. 15분, 15분으로 해서 아까 그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고요. 절차는 아까 이야기 드렸어요. 자, 15분마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말랐는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날짜, 시간, 그리고 젖었는지 말랐는지 등을 자, 기록을 해줘야 돼요. 이후에 기록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기준선 동안에는 교정이나 칭찬은 없습니다. 왜? 아무런 우리가 어떠한 중재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교정이나 칭찬이 이 기준선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이거는 중재를 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용변 훈련뿐만 아니라 모든 중재에서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준 데이터를 수집해 보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양식 올려드린다고 했고요. 여기에 보면 고성용변 훈련 양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양식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작성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기에서 용변 처리하는 거, 그리고 화장실 가는 요구하는 거, 이거 다 한다 했죠. 아까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실수를 하고 팬티를 확인하는 거, 이 정도만 먼저 해가지고, 실수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 강화를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시면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좀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자, 15분씩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는 거. 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린이 될 수도 있고 집중적인 훈련 기간을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시기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앞에 그 체크하는 상황이 있었죠. 그것만 잘 체크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훈련하면은 빠르게 용변 훈련이 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용변 훈련이 안 될 때는요, 기본적인 확인 체크했을 때 어느 부분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6번 정도 실수했다. 자, 5번 정도 했다. 자, 7번 정도 했다. 라고 해가지고 이 기초선을 체크할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하면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3일 정도 저는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요. 보통 이제 평균선이 6이 나오네요. 6번, 하루에 6번 정도 용변을 실수한다. 그 시간대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잘만 보면 우리가 삼포도 개념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은 6번 그 시간에 한다는 걸 좀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중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매 15분마다 아이의 용변 훈련용 팬티가 젖어 있는지 말라 있는지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칭찬하는 거예요. 자, 칭찬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화장실 갈 것을 요구하면 기회를 줘야 돼요. 이 사이에도. 알겠죠? 그리고 나서 3에서 5분간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도록 합니다. 화장실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화장실 갈 것을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즉각적으로 비슷한 요구일 때는 데려가야 돼요. 적절하게 요구를 했구나 하고 데려가고 나서 변기는 3에서 5분간 정도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 이상 앉아 있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3에서 5분 하고 다음 시도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DTT 영역하고 좀 비슷하다고 했죠. 비연속 시행 훈련, 변별 학습 훈련도 되기도 하지만요. 자, 그리고 아이를 매 15분마다 화장실로 데려가 화장실 변기에서 용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고, 이때 용변 훈련용 팬티에 실수한 경우에 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가서 새 용변 훈련용 팬티로 갈아입힌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뭐 교정 절차, 심한 교정 절차는 안 한다고 했어요. 이런 부분도 잘 보고, 자, 데려갈 때마다 중요한 거는요, 자, 부모가 요구, 얘를 시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림 카드를 통해 가지고 요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15분 됐죠? 15분 됐을 때, 뭐 요구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고 나서 이렇게 데려가면 되는 겁니다. 성공을 하면은 엄청난 칭찬과 강화제 이렇게 동시에 제공한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게 되면은 3에서 5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분 되면은 쉬라고 요구하게 하고 화장실에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성공했죠. 그러면 이게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쉬라고 말하고 나는 화장실에 갔고 됐고. 근데 중간에 나는 쉬라고 먼저 진짜 용변이 해서 맞잖아요. 그러면 유관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가 누구 싶을 때 쉬라고 했고 안 그러면 그린카드를 했는데 여기에서 쉬를 성공했다 라고 하면 더 큰 칭찬도 할 수 있겠죠. 꼭 15분이 아니라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소 시간은 15분으로 잡은 거예요. 너무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실수할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맞죠. 멘드가 있는 아이는 처음부터 길게 좀 잡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멘드가 없을 때는 우리가 15분 정도로 해서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화장실 변기에 성공적으로 용변을 보면 선호하는 강아지와 칭찬을 제공한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용변 훈련용 팬티를 올리고 물을 내리고 손을 씻도록 한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 절차는 처음에는 용변 훈련에만 집중을 할 것 같으면 나머지 팬티 올리는 부분까지는 하는데 물 내리고 손 씻는 것도 분명히 하면 좋습니다. 그때는 촉구를 가지고 빠르게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용변 훈련이 먼저 잘 되고 나서 이후에 물 내리는 거, 팬티 올리는 거 이런 걸 따로 이렇게 연세를 해가지고 나중에 같이 복합적으로 연습하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훈련적인 느낌은 안 주는 것이 더 좋다라는 부분이거든요. 3일 연속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3일 연속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것이 완료, 이 훈련의 중계 1단계 완료에 대한 부분이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후에 2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건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는데 30분마다 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 60분, 120분. 자, 그리고 5단계 뭐예요? 이제 독립적으로 시를 하고 싶다고 요구했을 때만 화장실로 데려갑니다. 나머지는 또 절차는 똑같아요. 독립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마지막에 있는 거고, 이때 이제 계속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드가 확실한 아이, 그리고 C가 조금 조절되는 아이는 5단계로 바랄 수 있겠죠. 안 그러면은 이 이전 단계하고 5단계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처음부터 절차를 맞춰 보겠다. 보통 3세, 4세에 시작을 하니까 그때는 우리가 1단계부터 적절하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분마다 말라 있는지 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15일 연속적으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을 때 신속한 용변 훈련을 중지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15일 연속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기초선 절차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앞에 이대로 했다가 다 달성하고 나면 나머지는 기초선 절차처럼 강화제와 칭찬을 하지 않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칭찬 정도는 하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칭찬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고 이후에는 칭찬 없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칭찬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때로는 여기서 토큰을 활용해도 된다. 이거는 부가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절차대로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연습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는 바지 요구 이렇게 다 했습니다. 손 씻기 다 했는데 우선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앞에 실수하고 용변 처리하는 부분까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줄어든다는 것은 용변을 놓다든지 아무 실수를 일단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요구를 해서 용변을 넣을 수도 있고 그냥 변기에서 용변을 많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후에는 체크해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해야 되는 거는 기초 선입 때 실수가 어느 정도였고 이후에 실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제가 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후에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P 같은 경우에 자, 이 강경 변용, 자, 변기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바지 내리는 거, 바지 올리는 거, 손 씻는 거 이걸 줄임말이고요. 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실수가 처음에 이제 5번, 3번 이렇게 하다가 3일 연속 성공을 하면 중재 1은 자, 끝나게 됩니다. 중재 2부터 해가지고 또 3일 연속. 자, 중재 3도 3일 연속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고, 자, 중재 3, 중재 4도 똑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 그 자, 유지되고 있는 경우 한번 보고 나서 자, 이렇게 기간 지나도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까지 체크를 하시면은 용변 훈련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변 훈련에서 또 뺄 수 없는 것이 야간 훈련이에요. 낮에는 어느 정도 잘한다. 근데 밤에 이 연습이 안 돼가지고 밤에 실수를 계속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3시간마다 깨워서 화장실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절 능력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낮보다는 좀 이 시간이 많이 길고 그렇죠. 낮에 어느 정도 될 때 야간 연습을 시작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낮하고 야간에 다 하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독립적으로 낮에 잘 될 때 하는 거고요. 3시간마다 깨워서 화장실에 가고 독립적으로 화장실에 걸어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 왜? 이게 다 이제 우리가 일반화의 기준을 두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일 밤 동안 팬티가 말라있고 잠을 자면은 야, 6시간 늘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계속 늘려나가고
이후에는 이제 이른 아침에 체크하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밤 절차도 진행을 하시면 좋고요. 이후에 손 씻기나 자 바지 올리기, 바지 내리기 제가 뭐라 했어요? 행동 연세법을 통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연습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단계를 나눠 가지고 자, 저의 영상에 행동 연세법 보시면은 이런 연습을 하는 과제 분석 방법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용변 훈련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용변 훈련 참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실수만 줄이는 것부터 해서 한번 해보고 그 전에 체크해야 되는 거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뭐 주는 체크, 너무 번잡하다, 할 게 많다, 이것보다는 적절하게 체크하면은 어디부터 해야 되겠다, 이 부분들을 정말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초반에, 그리고 연습이 엄청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빠르게 이 행동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변 훈련 하나가 얼마나 삶의 질을 변화시킨다를 생각하고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용변 훈련을 하고 있는 이제 아이들, 그 부모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